안녕하세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그죠?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좀 춥더라고요, 오는데. 그죠? 오늘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심리검사 중에서도 단연 탑인 MBTI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짱구에 접목시켜서 재미있게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짱구에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친구들, 철수, 훈이, 유리, 그리고 짱구의 부모님, 그 밖에도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인물들을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주인공 짱구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생활하는 인물들을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MBTI는 크게 8가지 선호지표로 나누어지는데 이 이론을 대극이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외향, 그 반대의 이론, 그 반대 성향인 I 내향. 그럼 또 이제 반대 S 감각, N 직관, 그리고 T 사고, F 감정, 그리고 J 인식, J가 판단형, P가 인식형.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 E냐 I냐, S냐 N이냐, 아니면 T냐 F냐, J냐 P냐, 이렇게 해서 한 글자씩을 도출을 해내다 보면 4글자의 글자가 이제 뽑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MBTI의 성격 유형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유형이 나의 성격 유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메모지를 좀 꺼내 놓고 제가 설명할 때 하나씩 정리를 해 가시면서 나의 성격 유형,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주변의 인물들을 상상하면서 한 글자씩 도출을 해보시다 보면 나는 이런 유형이겠구나 하고 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먼저요, 에너지의 방향을 보는데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볼 때 우리는 외부로 흐르면 외향형, E라고 표현을 하고요.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로 흐르는 사람들을 I, 내향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외향인 이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외향인 사람들은 주로 운동 중에서도 역동적인, 뛰고, 달리고, 던지고 하는 그 축구, 배구, 야구, 농구 이런 운동들을 굉장히 하기도 좋아하고 보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다소 시끄러운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크게 에너지가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외향의 경우는 말하기를 즐겨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회식을 했다고 봅시다. 2차를 가자, 3차를 가자 했을 때 외향의 사람들은 좋다 가자 고고싱 하죠. 신이 나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내향인 아이들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 감상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우리가 속된 말로 기가 빨린다고 그러죠. 기가 빨리면서 에너지가 막 소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집으로 들어온 다음에 자신만의 충전 시간을 가지면 다시 또 회복이 되는 스타일들.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평소에 조용히 듣기를 선호해요. 그리고 아까 외향들은 회식해서 갈 때 고고싱 한다면 이 내향의 사람들은 차라리 회식을 하느니 남아서 야근을 하러 갔으면 좋겠다. 내가 갔다가 혹시 노래방 가서 분위기 깨는 건 아닐까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어른들의 경우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 관찰해 보시면 보통 어른들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가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 즉시 주저하지 않고 아무개요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아이들은 외향의 성향이고요. 이 아이들은 굳이 어른들 보고 인사를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인사도 고절합니다. 그리고 늘 밝고 아이들이 씩씩하죠. 그런데 그러다 못해서 때로는 산만하게 보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상황일 때 내향인 아이들은 늘 보던 가족이나 친척들도 처음 본 것처럼 볼 때마다 쑥스러워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께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엄마 치마 뒤로 숨어버리죠. 이런 아이들은 소심해서 사실은 실수할까 두려워서 내 머릿속에서 나의 생각이 다 정리된 다음에 신중하게 말을 뱉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님이 외향이고 아이가 내향인 경우에 빨리 대답 안 한다고 재촉을 하거나 안 그러면 윽박지르거나 하게 되면 아이는 더 주눅이 들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은 더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아이의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유형을 예측을 해보시고 나의 유형은 이인지 아이인지 한 글자만 적고 넘어가시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가을밤에 든 생각 잔나비가 불러드립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수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 주세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지표를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정보가 TV나 뉴스, 신문 아니면 SNS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오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정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S, 감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N을 직관형이라고 합니다. 이 유형들의 특징을 보면 감각형들은 조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한 사실들을 믿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면 일 처리 부분에서는 꼼꼼하고 세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문서나 자료를 볼 때 틀린 글자, 오타가 눈에 쏙쏙 들어오죠. 반대로 직관형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코앞만 보지 않고 먼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 처리에 있어서는 세심함이나 꼼꼼함은 감각형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죠. 직관형들을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때 숲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감각형들은 숲에 속해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 말할 때 이제 표현을 보더라도 감각형과 직관형은 약간의 차이가 나죠. 감각형들은 내가 봤더니, 그리고 내가 직접 해봤더니, 내가 만져봤더니 이런 표현을 주로 한다면 직관형들은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상상해봤는데 이런 표현들을 잘 쓰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를 좀 더 귀담아 들어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이 유형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도 MBTI를 단체 검사를 많이들 진행하세요. 그 목적은 이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부서 배치에 쓰시려고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꼼꼼하고 세밀한 사람들은 기획부서보다는 실무부서에 맡겠죠. 그런데 먼 미래 비전을 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기획부서 같은 데 배치를 하면 맞겠죠. 그런데 만일에 이 배치가 바뀐다면 조금 업무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S, 감각형과 N, 직관형. 여러분도 메모지에 한 글자를 다시 또 적어보십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지표로는 이제 정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그랬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수시로 닥칩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까요? 저희는 이 지표를 T, 사고형과 F, 감정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할 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화가 나는 상황을 보시면 이게 딱 와요. 그런데 감정형들은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일단 화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었지? 서서히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네 싶기도 하고요. 그 반대로 이제 T, 판단형들은 화나는 상황에서 생각을 먼저 순차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서서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건 내가 화날 일이지 저 사람이 저렇게 방방 뛸 일이 아니네. 이런 답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T형들의 또 특징은 어떤 정보가 있을 때 1, 2, 3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어가면서 일 처리를 하는 습관이 있고요. 주로 워커홀릭들이 T형들에 많이 있습니다. 일 중심인 사람들. 그리고 T형인 사람들은 금전거래를 잘 하지 않아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관념이 좀 철저한 편이어서 약속을 하면 선약을 꼭 중시하고
미리 가서 기다려야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 F는 그 반대겠지요. 감정, 관계 중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온다 그러면 미리 약속된 선약을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감정이 우선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도 금전거래도 잘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부터 치밀어 오르는 성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F 중에서는 욱도리와 욱순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격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T형들은 F를 보고 감정의 오지랖이 너무 넓다. 왜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챙기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F들이 또 T를 볼 때는 반대로 생각이 들겠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내 주변의 지인들이 지나가면서 언제 밥 한번 먹자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F다. 저 사람의 성향이 상대의 성향이 F라고 생각이 드시면 굳이 스케줄표를 꺼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T형의 사람들이 밥 한번 먹자 한다면 그때는 이제 스케줄표를 꺼내서 약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 또 듣고 남은 한 가지 지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찼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지표 말씀드렸는데 3글자가 지금 도출되셨나요? 이제 마지막 지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모, 자녀나 부부가 부딪힐 수 있는 생활 양식 지표가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제2 판단형, 피인식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판단형들은 여행을 갈 때 맛집, 노선, 교통편, 시간 분배 등을 철저히 미리 다 찾고 정보를 서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책상을 보면 자기 주변이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차곡차곡. 옷도 옷걸이에 탁탁 걸어놓는 성격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단점은 계획이 갑자기 바뀌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화가 나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방문을 하면 그것에도 약간 짜증이 나죠. 다소 융통성이 결여되고, 상황이 예를 들어 바뀐다고 하면 부서 배치가 이제 내일부터 다른 부서로 가게 됐을 때 그 전날부터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P형인 인식형들은 밤 12시에 갑자기 강릉 가서 빵 먹고 싶다. 차를 출발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무계획적이죠. 여행 갈 때도 뭐 숙소 예약 안 됐으면 어때? 가봐서 현지에서 조달하지 뭐. 안 되면 차에서 자고. 이런 스타일이고, 책상을 봤을 때, 방을 봤을 때 좀 늘어져 있는 스타일이죠. 주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누가 뭐라 하면은 나는 이 안에서 다 찾아 쓴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장점은 상황이 바뀌어도 적응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 생활을 잘하는 유형들은 거의 P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융통성이 뛰어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해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깔끔한 제2형인 엄마와, 그리고 어딜 나갔다 들어오면은 노선이 다 보이도록 줄줄이 옷을 벗어놓고 다니는 아들, 이제 저희 집안의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깔끔한 엄마는 늘어놓는 아들 때문에, 그리고 지저분한 아들은 자꾸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치워대는 엄마 때문에. 그래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 틀리면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죠. 연인들이 보통 처음 사랑을 할 때는 내가 가지지 못한 상대의 장점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반응은 이런데 저 사람은 좀 다르게 반응하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뿅뿅 가죠. 하트가 뿅뿅 나오죠. 그런데 이제 직접 실생활, 결혼 생활에 접어들었더니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노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산다가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했던 게 그것 때문에 못 산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4가지 지표를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메모지에 다 적으셨나요? 본인의 유형이 이제 어느 정도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설명을 토대로 짱구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짱구는 외향일까요? 내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짱구는 늘 분주해요. 이리 쿵 저리 쿵. 그리고 말이 많아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당연히 이 외양이겠지요. 다음으로는 S 감각형과 직관형 중에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뜬금없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고 자기 확신도 강한 편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S보다는 N에 가까운 직관형의 아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짱구는 E, N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T형, 사고형과 F, 감정형 중에서는 어느 쪽일까요? 짱구가 머리를 써서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잘 놀려먹죠. 농담도 잘해요. 이 유형은 사고형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ENT까지는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짱구의 평소 행동을 한번 볼까요? 실생활을. 잘 치우고 깔끔한 성격은 아닙니다. 다소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리더십도 잘 갖추고 있는 인식형의 친구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짱구의 성격은 ENTP, 일명 발명가형이라고 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인터넷에 떠도는 간편 MBTI 질문지가 있어요. 그 몇 개 안 되는 문항으로 검사를 해보신 다음에 내 유형은 ISFJ야 수우저라고 하던데 이런 말 하시면 정확한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MBTI 연구소에서 나온 93문항짜리 문항지가 있어요. 그걸로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제대로 된 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 MBTI를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그중에 한 유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15가지 유형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아, 저 사람은 나와 이런 면에서 달랐었지. 그래서 갈등 상황이 왔을 때 항상 나와 같은 결정이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갈등 상황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아동들도 성인도 같이 검사가 가능한 TCI 기질검사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윤수아의 심리톡톡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마지막 곡은 광화문에서 규현이 부릅니다. 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잎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은 안녕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됐어. 세상 살아가는 게 늘 다른 누굴 찾는 일인지, 커피향 가득한 이 길 찾아오며 그제야 좀